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체코 대 조지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코는 알바니아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며 조 1위를 유지했으며 워낙 치열한 조에 속해 있기에 마지막 경기까지 4팀이 승격을 노리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승격 직행이 가능한 팀이고 첫 경기 패배 이후 무패를 기록 중인데 예멜카와 토마시 홀시가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고 수책의 중원 존재감이 확실하고 이 경기는 홈 일정이기에 체르니와 슐츠, 토마시 호리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조지아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승격이 유력하고 알바니아와 같은 상대 전적이긴 하지만 골득실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에는 하위 리그로 갈 플레이오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비에 치중하며 흐비차와 미카우 타제를 앞세운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체코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흐비차를 막지 못해 대패했기에 리벤지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고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홈 경기 일정이기도 하고 쿠우타와 체르니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웨스트햄의 볼란치인 수책이 중원을 장악할 체코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슬로바키아 대 에스토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스웨덴 원정을 패하며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으며 측면 수비수인 다비드 한츠코의 골이 나왔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 마지막 경기 이후 스웨덴과 승점이 같아질 수도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데다 골득실에서도 뒤져있기에 순위를 뒤집을 수는 없고 그래도 네이션스리그 마지막 홈 경기 일정이기에 전력을 다해 팬들에게 승리를 안기려 할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며 강등을 당하지 않았고 하위 리그에서 올라온 팀과 플레이오프를 소화해야 하지만 그래도 다이렉트 강등을 피한 건 다행이며 이 경기는 최대한 패하지 않는데 중점을 둘 것이기에 중앙 미드필더인 팔로메츠가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본다. 에스토니아는 카롤 메츠와 파스코시 등 최종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있다. 스크리나르가 징계로 빠지는 홈팀 상대로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고 그러나 로보츠카와 두다 등 정상급 중원 조합을 가동해 경기의 주도권을 쥘 슬로바키아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어렵고 수슬로프의 돌파도 있을 슬로바키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몰타 대 안도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몰타는 리그시로 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행 이상이 확정됐으며 이 경기를 크게 이기면 몰도바 상대로 득실해서 앞설 수 있고 무승부를 기록한다 해도 리그시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으며 그래도 직행을 위해 이번 홈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은봉을 비롯해 카멘 줄리와 몬테벨로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안도라는 이번 대회 3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모두 패했으며 워낙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라 해도 리그 D 레벨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였는데 이번 대회는 다른 모습이고 그래도 마지막 경기기에 최선을 다해 연패를 벗어나려 할 것이며 산체스와 페르난데스의 한 방을 기대할 것이다. 몰타의 승리를 본다. 안도라가 홈이었다면 어느 정도 접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보다 나은 경기력의 몰타 원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투우마와 길로미에의 중원 장악 속에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은봉이 상대 수비를 넘어설 몰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몬테네그로 대 튀르키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아이슬란드 상대로도 홈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으며 안정적인 잔류를 넘어 승격을 노린 이번 대회였는데 5경기에서 승점을 1점도 획득하지 못했고 요베티치가 커리어 마지막에 에이징 커브가 컸고 크리스토비치를 지원할 확실한 2선 공격수를 찾지 못했으며 팀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던 사비치의 공백도 컸다. 튀르키예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웨일스를 경기 내내 두들겼지만 승리하지 못했으며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승격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최종전을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거나 패하고 웨일스가 대승하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원정이지만 최하위 팀 상대로 경기 내내 일마즈와 악군, ���러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튀르키예의 승리를 본다. 몬테네그로는 이번 대회 5경기를 통해 단 한 골만 나올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차라노글루와 코쿠의 보호 아래 데미랄이 중심을 잡을 홈팀 수비를 넘기 어렵고 ���러와 아크티르콜루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위날의 마무리가 있을 튀르키예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헝가리 대 독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헝가리는 3위가 확정되며 리그어 잔류를 위한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주말 네덜란드 원정에서 승리했다면 2위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대패가 컸고 경기 시작과 동시에 팀의 감독이 갑자기 쓰러지며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고 사령탑의 공백이 컸고 이 경기는 코치가 대신 경기를 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들이 감독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집중할 것이다. 독일은 보스니아 상대로 7골을 터뜨리며 대승했으며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영거프 예선 탈락을 당하는 등 부진했는데 반등에 성공했고 레버쿠젠의 에이스를 넘어 대표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비르치의 공격 존재감이 대단한데 보스니아전에서도 멀티골을 터뜨렸고 장신 스트라이커인 클레인디 엔스트의 제공권 장악도 확실했다. 독일의 승리를 본다. 이미 1위를 확정하고 파이널 8에 진출한 상황이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다. 브란트와 르로이 사네, 고센스와 그나브리 등이 경기를 이끌 텐데 헝가리 상대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비보로 인해 분위기 저하가 있을 홈팀을 맞아 독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알바니아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바니아는 체코전에서 승점 1점에 그쳤으며 홈 경기였기에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아사니와 바이라미 등이 기회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그래도 아직은 1위 가능성이 있기에 승격이 가능하고 이 경기를 승리하고 체코와 조지아가 무승부를 기록하면 리그어로 올라설 수 있으며 홈에서 나서는 최종전이기에 수비를 도외시하고 아슬라니와 라마다니 등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다이렉트 승격이 불가능하고 그래도 이 경기를 승리하면 잔류를 확정하고 최대 승격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큰 의미가 없고 승리를 위해 나서야 한다. 로마의 스트라이커인 도브비크를 중심으로 주코프와 무드리크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침투할 것이고 수다코프가 중원의 라인을 크게 올릴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본다. 알바니아는 이스마일리와 발리우, 아이티 등이 나서는 수비에 안정감이 있다. 그러나 아사니가 측면 돌파를 하지 못하면 상대 수비에 고전할 수 있으며 브라주코와 수다코프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무드리크와 미콜렌코가 측면을 침투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